안녕하세요. 러브만 심리센터 박민자 소장입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분리불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헌신적인 관계는 엄마와 아이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고들 하지요. 하늘이 노래지는 상고를 겪고 마침내 자식을 품에 안으면 친정 엄마의 얼굴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아이를 키우며 진자리 마른자리 가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문을 드나들다 보면 친정 엄마 생각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월을 보내셨죠? 어렸을 적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지요. 그렇듯 지금 내 품에서 잠든 아이를 보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느낀 엄마의 체온은 성장에서도 무의식 중에 항상 남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평생 동안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어릴 적부터 시작되는 공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들과 엄마가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레 엄마 품을 떠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아이와 엄마가 체온을 나누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엄마와의 강제적인 분리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안겨주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시시각각 확인하는 아이들이 많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잠깐이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해서 정신과나 심리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분리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분리불안은 대개 생후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하며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생후 8개월 무렵부터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지요. 이 말은 낯선 사람과 자신을 돌보는 엄마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가 엄마와 떨어지거나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본능이지요.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는 울음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시하고 또 그 울음에 의해서 엄마가 아이 곁에 다시 다가서거나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행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분리불안은 아이가 엄마를 옆에 두기 위한 일종의 애착 행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리불안은 아이가 엄마와 동일시해서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의 하나로서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즉 독립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 불안인 셈이지요. 그렇지만 분리불안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만 3세가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의 모습이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이 간의 긍정적이고도 안정적인 애착관계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이는 머릿속으로 엄마의 모습과 음성을 떠올림과 동시에 가슴속으로는 엄마와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곧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나를 보살펴 주고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겠지요. 아이들은 엄마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어린이집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만 5세가 지나가도 심지어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어서도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심리상담센터에 오곤 하는데요. 참 난감하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냥 들어줄 수도 없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떼어놓고 집을 나서는 엄마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눈물과 위로의 이별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분리불안은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엄마의 양육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양육의 제공입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돕는다고 해도 분리불안은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아이에게 너 그러면 엄마 그냥 갈 거야?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하는 이별을 의미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한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일 때 그런 증세를 보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기분이 좋아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늘 엄마 곁을 맴돌면서 엄마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려고 하지요. 이와 같은 경우는 엄마의 양육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쏟아내는 위협적인 발언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질적으로 훌륭한 양육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맞벌이 가정이지요. 우리 영종도에도 3교대 하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것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 맞벌이로 인해서 오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로 하여금 떨어지는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아침에 급하다고 아이 몰래 나간다든지 혹은 아이를 적응시킨다고 빨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엄마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을 때 그 예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일 아침 눈물과 위로의 이별 의식을 가져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직장이 늦으면 안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따라서 떨어질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아이도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아이는 엄마의 출근 시간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화를 자주 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이 굉장히 좀 분리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아이는 학교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꼭 시간에 점심시간만 되면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안정감을 느꼈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물어보면 20살이 넘었는데도 물어보면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또 엄마를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고 나면 엄마가 돌아올게, 깜깜해지면 엄마가 돌아올 테니 같이 목욕하자라고 구체적인 말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던 아이가 일시적인 분리불안을 보이거나 더 심해지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제일 흔한 경우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 왜? 동생에게 사랑을 다 빼앗을까봐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요. 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는 아이가 동생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알아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누군가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는 아이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엄마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마는 내가 다 나을 때까지 곁에 있으면서 보살펴 줄 거야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아이가 분리불안을 잘못 경험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분리불안 장애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분리불안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의 불안이 일반화되어서 소위 걱정이 많은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매사에 걱정부터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아이. 제가 이렇게 성인 상담하다 보면 아주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 엄마와 애착 관계가 되지 않았고 분리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임상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대처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아이는 분리불안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엄마의 애착 관계를 일부러 외면하는 회피형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엄마의 애착 관계에 매우 집착하는 집착형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보다는 향후 자라면서 각종 정신적 병리 증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자신들도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려주세요. 엄마는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소중한 분이시며 나도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좋아하지만 엄마와 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키우시는 일 외에도 아빠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하고 형 또는 언니, 누나, 동생을 보살피는 일도 한다. 나처럼 엄마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어서 가끔씩 친구도 만나야 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한단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우리 집 살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바쁘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면 아이들이 불안이 좀 줄어듭니다. 우리 순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겠지? 선생님 말씀도 잘 들을 거야. 혼자서 숙제도 잘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처럼 엄마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결과 엄마는 아이 마음속에 있고 반대로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당장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엄마가 안 계신 텅 빈 집을 지키던 불안한 나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의 그 반가운 안도감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전 3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외할머니네 나를 떼놓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있으면서도 밤에 그 시골인데 되게 무서웠던 생각이 나고 들마루에서 엄마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울었던 생각이 지금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크고 든든하고 편안한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엄마는 그냥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전해주지요.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엄마로부터 독립하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 또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어. 라는 확신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가장 큰 응원군입니다. 여러분, 러브만 심리센터 소장이 들려주는 분리불안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리불안에 우리 자녀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제 소리를 듣고 잘 자녀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